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6년 전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반도체 회사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서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컴퓨터를 쓰시는 분이라면,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미 AMD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얼마나 여러 번 무너질 뻔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아 지금 인텔과 엔비디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회사가 됐는지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회사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약자가 강자와 싸워 살아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AMD가 태어난 배경부터 그려드려야 해요. 1969년의 실리콘밸리는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도하는 곳이지만 당시엔 말 그대로 실리콘, 즉 반도체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곳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의 요람 같은 곳이었는데 이 회사 출신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의 뿌리가 됩니다. 인텔도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AM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리 샌더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페어차일드 출신 엔지니어 8명이 모여 1969년 5월 1일 AMD를 창립했어요. 제리 샌더스라는 사람이 참 흥미롭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었어요. 영업과 마케팅 출신이었는데 화려한 외모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엔지니어, 문어와는 꽤 다른 캐릭터였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남자는 공장에서 만들어낸다. 기술력뿐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MD는 훗날 공장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창립 초기 AMD의 전략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독자 기술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인텔 칩의 호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역할, 이른바 세컨드 소스 전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텔 칩과 똑같이 작동하는 칩을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전략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당시로서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컴퓨터 제조사들 입장에선 공급사가 하나뿐이면 불안합니다. 가격 협상도 안 되고 한 곳이 문제 생기면 생산이 멈추니까요. AMD는 그 불안을 파고든 겁니다. 덕분에 1980년대 초 IBM이 PC를 출시하면서 인텔 CPU 공급이 필요해졌을 때 AMD가 세컨드 소스 계약을 따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6년 인텔이 AMD와의 세컨드 소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버립니다. 이 결정이 AMD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더 이상 인텔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두 회사는 곧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AMD가 x86 아키텍처 즉 인텔 CPU의 핵심 설계를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어요. 1994년 법원은 AMD의 손을 들어줍니다. AMD는 x86 기반 CPU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1990년대 말 AMD는 드디어 인텔을 정면으로 이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1999년에 출시된 에슬론 프로세서였어요. 성능 벤치마크에서 인텔의 펜티엄 iii를 앞선 겁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어요. 인텔이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가진 회사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만년 2등이던 AMD가 성능에서 앞서버린 거니까요. 소비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AMD의 진짜 역사적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2003년에 AMD가 64비트 x86 아키텍처를 먼저 상용화한 일이에요. 64비트로 넘어가는 건 컴퓨팅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인데 이 방향을 AMD가 먼저 잡은 겁니다. 결국 인텔도 AMD의 방식을 채택했어요. 기술의 방향을 추격자가 선도자에게 강요한 셈입니다. 이때만큼은 AMD가 단순한 2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6년 AMD는 그래픽 카드 회사 ATI를 약 54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CPU뿐 아니라 GPU까지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수가 AMD를 거의 무너뜨릴 뻔합니다. 막대한 인수 비용이 부채로 남은 상황에서 CPU 경쟁에서도 인텔에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2007년 인텔이 코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CPU를 출시하면서 성능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어요. AMD는 이에 맞서 불도저라는 코드명의 새 CPU 아키텍처를 개발했는데 2011년 출시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성능도 기대 이하였고 전력 소모는 지나치게 많았어요.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고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2012년에는 AMD 주가가 $1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파산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리사수입니다. 2014년 AMD의 CEO가 된 공학자 출신 경영인인데 지금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됐어요. 그녀가 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모든 역량을 새로운 CPU 아키텍처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젠 아키텍처입니다. 2017년 젠 기반의 라이젠 프로세서가 출시됐어요.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성능은 인텔과 대등했고 가격은 저렴했어요. 소비자들이 열광했고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죽어가던 회사가 되살아난 거예요. 이후 AMD는 서버용 CPU인 EPYC 시리즈도 출시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진출했고 인텔이 수십 년간 독점하다시피 했던 서버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하고 있다면 그 안에 AMD 칩이 들어있습니다. CPU도 AMD, GPU도 AMD예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가 모두 AMD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AMD가 CPU와 GPU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콘솔 제조사 입장에서는 CPU와 GPU를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아키텍처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이점이에요. 설계 최적화도 쉽고 협업도 편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AMD가 2006년 ATI를 인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도박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도박이 콘솔 시장을 통째로 가져오는 열쇠가 됐습니다. AMD의 반도체 생산 방식도 이야기해야 해요. AMD는 2009년 자체 공장을 분리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별도 회사로 독립시킵니다. 그 이후 AMD는 칩 설계에만 집중하는 팹리스 회사가 됐어요. 실제 생산은 외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지금 AMD의 최신 칩들은 대부분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됩니다. 이 결정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어요. 공장이 없으면 생산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 됐습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AMD는 설계에 집중하고 생산은 세계 최고에게 맡기는 구조가 된 겁니다. AMD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만약 AMD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지금보다 훨씬 비쌌을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인텔이 가격을 올릴 요인이 충분했을 테니까요. AMD가 라이젠을 출시하고 인텔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인텔도 빠르게 CPU 성능을 높이고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경쟁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원칙을 AMD가 몸으로 증명한 거예요. 64비트 컴퓨팅의 방향을 잡은 것도 AMD였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64비트 운영체제와 프로그램들이 어떤 의미에서 AMD가 만든 길 위에 있습니다. 리사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녀는 MIT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IBM에서 일하다가 AMD로 온 엔지니어 출신 CEO입니다. 2014년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CEO가 됐어요. 취임 당시 AMD 주가는 바닥이었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인재를 집중 배치하고 젠 아키텍처 개발에 모든 걸 걸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AMD의 시가총액은 취임 당시에 수십 배가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리사수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한 경영인의 상징이 됐어요. 흥미로운 건 리사수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사촌지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 양대 라이벌 회사의 CEO가 가족이에요. 그것도 두 회사가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 이 시점이에요. 오늘 5월 1일 AMD가 태어난 날입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나온 8명이 모여 시작한 회사가
56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컴퓨팅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1등을 당연하게 가져본 적 없는 회사예요. 항상 더 크고 강한 상대와 싸웠고 여러 번 무너질 뻔했고 그래도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MD는 인텔, 엔비디아라는 두 거인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어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AMD의 역사를 보면 이 회사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나 가장 힘든 시절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게 AMD라는 회사가 56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도 해요.